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추미애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실패 과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네. 왜 못 막았을까? 다시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우리 오마이뉴스 음, 간부가 네. 밖에 나가서 네.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네. 이 회사에 피해도 주고 시민들한테 피해도 음. 줬어요. 그리고 언론 취재윤리를 위반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따로 술 마시고 친하게 지냈어요. 너무 눈에 밟혀 아까워 좀 믿어요, 그죠? 동생처럼. 네, 네, 네. 근데 저 간부 잘라야 됩니다라고 회사 그 윤리팀에서 드렸어요, 자료를. 그런데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갈등만 일으켜? 눈치도 없이 야, 너 나가. 라고 하면은 어떻게 네. 될까요? 네, 그 질문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발언은 너무나 뼈아픕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이거 갈라치기다, 내부 총질하고 있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 지옥 속에서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듭나야 할까? 여기에 추미애 대표는 강고분투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단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는 늘 정의에 수렴해 왔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정의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 본질을 놓치지 않는 강고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의 본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제 윤석열의 정치적 야망을 눈치챘을까? 2020년 7월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이 검찰국장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더라. 장관님이 이성윤 검사의 수사팀을 바꿔주시면 장관님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성윤 지검장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과 측근들의 비를 캐려고 하니까 그 수사팀을 바꿔주시면 추윤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은 내가 왜? 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웃었고 자신의 지휘 문구를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말라는 추가 지시를 내리면서 윤석열의 제안을 내쳤습니다. 자, 추 장관은 이런 일화를 겪으면서 알았다는 거죠. 윤석열은 나를 한낱 정치인으로 봤구나. 일부러 자신과 대립해서 정치적으로 크려고 저런다 라고 봤구나. 그러니까 이 대립을 한낱 정치 쇼라고 바라봤을 만큼 윤석열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야망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부산에서 사주 관상을 보는 유명한 역술가를 중앙지검장 시절에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니, 공직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치 팔자를 물어봤다는 것이 큰 꿈을 꾸고 있구나, 단순히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이후 그 유명한 신동아의 대호 프로젝트 기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보다가 점심 먹으면서 체할 뻔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자,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 발언을 보고 체할 뻔했던 것도 아마도 윤석열의 정치적 야망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알고 했던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건가? 상황 판단이 지체되어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되고 추윤 갈등이다 뭐다 뭐 정치적으로 크려고 청와대 수사를 하고 항명하고 저렇게 2년째 저러고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게 추 장관으로서는 납득이 안 갔던 거죠. 그리고 이내 자신을 물러나라고 하더라. 자, 이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악의 검찰총장, 네. 헌법을 유린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이 네, 네. 그 이후에 네.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검찰총장과 일선에서 대결을 하고 있었던 법무장관, 네. 헌법 수호를 위해서 네. 그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는 것은 네. 엄청난 국민들의 알 권리죠. 왜 그만뒀을까 그게?
되게 먹먹한데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쓸 당시는 2021년 7월에 저 책이 나왔으니까 네, 대선 전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 국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생을 하고 보니 네. 막을 수 있었을 때 못 막았다 하는 그 열패감이 국민들한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저에게도 네.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 네. 자리를 지키면서 네.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결론을 얻었어야죠. 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네.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여쭈어주시니까 네. 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네. 이 엄청난 비위를 네. 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네. 그 징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네. 그러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이걸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되는 거니까 그 순간까지 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아.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장관 자리에 뭐 연연해하고 그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네. 한데 네. 어차피 하루 더 해도 고생이고요. 네. 네. 엄청 힘들어요. 온 가족이 고생이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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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저 아들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위험 지경을 보고 나를 자른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가 될까? 그 네. 후폭풍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마도 전화로 그런 통보를 받았을 터인데. 전화가 아니고 네.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네. 이걸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제가 일부러 들고 가서 네.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믿기지 않았어. 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니까 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유로 물러나진 않겠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네. 제가 그 권력기관 네. 개혁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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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막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빨리 대통령님께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네. 저를 유임을 시켜야 네.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몇 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꽤 긴 시간을. 대화가 아니고 이제 이 징계 결정문에 대한 보고. 네, 보고. 네. 이제 서면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는 집행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네.
난 뒤에 이제 네.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네, 네, 네.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검찰 개혁 여기까지 오는데 뭐 추 장관이 없었더라면 네. 가능했겠느냐 이런 덕담과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저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큰일이구나.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 네. 역모.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다. 네. 그렇군요. 허무한 결론이었죠. 근데 사의를 표명하면 왜 나는 물러가는가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한 거였으니까. 저의 표정에서 네. 어차피 보호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서로 간에 체면도 있고 네네네.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네. 그냥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날의 그 상황이 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제가 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드렸어요. 하셨겠네요. 네. 그러나 당에서 요구한다. 그런 표현도. 당에서 재보궐 선거 치러야 되니까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된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물러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당에서 요청했다. 당시 당대표는 이낙연이었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추미애 사퇴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를 해야 돼서 검찰 이슈를 퇴장시켜야 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추미애 대표는 이낙연의 현상 관리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잘난 명분이었던 재보궐선거는 당시 민주당의 참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참패 책임을 모두 추미애 대표에게 돌렸죠. 자, 되돌아보면 당시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은 사면 발언을 해서 당원들의 큰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1월 말에 추미애 장관이 공식 사퇴를 합니다. 자, 전후 맥락상 이낙연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보궐선거에서 반전을 노렸고 그의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장애물 중 하나인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키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애초부터 윤석열 사퇴를 반대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20년 12월 28일 조선비즈의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28일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낙연은 애초부터 윤석열 사퇴를 반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당대표에게 휘둘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는 검찰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미안해 했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윤석열을 오래 부여잡고 있었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롭게 가는 길과 우직하게 가는 길. 오늘 추미애 대표는 우직하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 안에 있는 나약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대비 속에서 남해안 길을 걸으며 일본 핵폐수 투기 반대 여론을 모으고 검사 탄핵안을 추진 중에 있는 김용민 의원의 강고분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추진하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힘을 실어주는 청원 링크를 댓글 상단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